안녕하세요. 양따시교 구교실. 예, 오늘 또 교과서를 바탕으로 품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관형사와 부사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봅니다. 먼저 관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기에 밑줄 칠 말을 참고하여 빈칸에 문장을 꾸미는 말을 넣어보자. 신발이 예쁘다. 어떤 관형사 기억하세요? 어떤 신발이죠? 모든 신발, 헌신발, 새 신발, 예, 이런 신발. 그 다음에요, 이렇게 밑줄 친 말과 빈칸에 들어간 말의 공통점을 보니까 이게 관형사의 어떤 특징이죠. 일단 체언 앞에 넣어서 체언을 꾸며줘요. 체언이 뭐였죠? 문장에서 뭔가 같은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였죠. 그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 모여서 명사, 대명사를 꾸며준다. 특징입니다. 두 번째, 형태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형태가 변하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 서술격 도사 이다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조사와 절대 결합할 수 없다. 일단 조사가 붙으면 관형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 바르게 연결해보자 했죠? 예, 그래요. 무슨 일이든, 어떤 일, 무슨 일이든, 어떤 종류, 온갖 종류, 어떤 시작, 첫 시작, 예. 이처럼 문장 안에서 체언, 뭐요? 체언, 명사, 대명사죠?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관형사다. 곧 체언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관형사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정리해 볼까요? 관형사란 문장 속에서 주로 체언을 어떻게 하는? 꾸며주는, 그래서 관형사도 수식어 꾸며주는 말이다. 관형사의 종류를 보니까요. 지시관형사 뭐예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거죠. 지시하는 거예요. 저예요. 여기 틀렸네요. 그죠? 지시 형용사가 아니라 뭐예요? 성상관형사. 고치세요. 성상관형사. 예. 곧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예요. 옛, 헌, 새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수관형사. 예. 주로 수량을 표시하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관형사다. 그러니까 관형사는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수관형사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관형사와 대명사, 그 다음에 관형사와 수사를 많이 헷갈려하지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볼까요? 먼저 지시관형사는요.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을 못해요. 그에 비해서 지시대명사는요. 조사와 결합을 해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관형사 뒤에는 체언이 오고요. 대명사 뒤에는 조사가 붙어요. 이 나무는 하면 이는 뭐예요? 뒤에 체언이 왔죠? 나무 꾸며주죠? 관형사예요. 그 친구를 꾸며주죠? 관형사예요. 이 사람이다. 이건 뭐예요? 관형사예요. 그에 비해서 조사가 붙었죠? 이는 관형사는 절대 조사가 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관형사 아니에요. 뭐예요? 대명사죠? 예. 그가 역시 대명사예요. 이것을 뭐예요? 조사 붙었죠? 대명사인 거죠. 그래서 관형사와 대명사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관형사와 수사의 어떤 구분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형사에는 조사와 결합을 못해요. 그에 비해서 수사에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죠. 정리하면 수관형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그냥 수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볼까요? 7 사람을 꾸며주죠. 수식해요. 한 사람, 두 사람, 사람을 꾸며주죠. 그 다음에 한 나라, 역시 나라를 꾸며주죠. 4사람과 3사람을 합치면 7사람이다. 역시 사람을 꾸며주고 있죠. 꾸며주니까 뭐예요? 관형사예요. 그에 비해서 여기 보니까 7이 모였다. 사과 하나는 둘보다 적다. 첫째다. 둘이 먹다. 둘이 죽었다. 넷에 셋을 합하면 7이다. 이처럼 뒤에 뭐가 붙었죠? 예, 조사와
조사와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조사가 붙었죠. 조사가 붙으면 절대로 뭐가 아니다? 관형사가 아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수사입니다. 이처럼 관형사와 대명사, 관형사와 수사 헷갈릴 때 조사 기억하면 되고요. 뒤에 뭔가를 꾸며준다. 그러면 관형사가 되겠죠. 네, 이제 이어서 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밑줄칠 말을 참고하여 빈칸에 꾸미는 말을 넣어보자. 신발이 예쁘다. 그죠? 어떻게? 신발이 얼마나? 어떻게? 그죠? 신발이 아주 예쁘다. 어떻게? 많이 예쁘다. 신발이 어떻게? 진짜 예쁘다. 신발이 어떻게? 참으로 예쁘다. 그죠? 예. 다시 말해서 관형사는 어떤, 부사는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 부사의 특징, 부사의 공통점이 그죠? 일단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태가 변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동사, 형용사, 소속격도사이다. 예, 나머지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는 꾸며주는 말이었죠. 그런데 관형사가 수사를 꾸민다. 죄송합니다. 관형사와 체언을 꾸민다라고 했을 때 이 부사는 예, 주로 용언을 꾸며요. 용언, 동사, 형용사를 꾸민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사를 꾸미기도 해요.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죠. 예, 그것이 부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연결식이 볼 수 있겠죠? 햇빛이 어떻게? 예, 쨍쨍. 그들이 어떻게? 무척 가난했다. 그들이 아무도 어떻게? 못 말린다. 이런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 쨍쨍 나왔네요. 쨍쨍, 의성어와 의태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예, 부사다. 의태부사, 의성부사 이렇게 정리하면 구분하기가 좀 더 쉽겠죠? 자, 그래서 문장에서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것이 부사고요. 관형사와 부사를 합쳐서 뭐래요? 꾸며주는 말, 수식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식어는 꾸며주는 구실을 하고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또 정리해 볼까요? 예,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요. 역시 부사도 어떻게 해요? 예,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성상은 뭐랬습니까? 어떻게, 그죠? 어떻게. 지시는요? 지시하는 거. 이리저리 저리 언제. 부정은 안, 못, 뭐 이런 것들이 또 부정부사가 되겠습니다. 또 양태부사와 접속부사가 있네요. 화자의 다양한 심리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 과연 그럴까? 분명히 그래. 설마? 다행히. 그죠? 이런 것들이 양태부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주는 접속어죠. 과연, 분명히, 설마, 아니죠.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이것도 고쳐야겠습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접속, 부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어가 나오면 다 뭐다? 예, 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고치세요. 그 다음, 이제, 관형사와 부사를 묶어서 뭘 한다고요? 수식언. 그렇죠. 꾸미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럼 수식언의 특징 볼까요? 예, 다른 단어를, 그죠?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꾸미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말은요,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온다. 그래서, 꾸며주는 말, 꾸밈을 받는 말이죠. 요 꾸며주는 말 속에 뭐예요? 바로 관형사와 부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예, 이것으로 관형사와 부사, 수식언을 정리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